안녕하세요. 체크메이트 통합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과 시장 전략에 대해 발표할 시메이션의 황소연 수석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앞선 분들하고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이제 자동화, 이제 RPA, AIOCR 이런 부분들 말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테스트라는 항목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제 말씀드릴 예정인데, 테스트의 중요성 그리고 수행 전략. 테스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카테고리들이 나눠질 수 있는데, 뭐 기능 테스트와 성 테스트에서의 이제 수행 전략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의 중요성입니다. 테스트라는 부분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관리자나 우리 시스템들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스템의 성능 따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거나 시험을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테스트가 이제 중요성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금융권 전반에 이제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증가를 하게 되죠. 기존에 뭐 100명 사용하던 시스템 사용자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기존에는 100명이 들어오다가 이제 1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자들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준비가, 우리 담당자들이 테스트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준비가 부족하다, 미흡할 시에는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렇게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소비자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이제 가중이 될 수 있고, 이게 규모에 따라서는 이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타결을 하고자 작년 말 금융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세우게 되죠.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카테고리에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안정성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성능 관리 미흡 사례, 그리고 준비, 그러니까 비상대책 수립 운용에 대한 미흡 사례, 그리고 프로그램 통제 미흡 사례. 이 세 개의 사례를 가지고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성능 관리 미흡 사례는 말 그대로 이제 성능 관리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좀 부족했다. 우리 시스템이 임계 시스템, 그러니까 임계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운영을 계속 지속하다가 이제 그 사용량이 경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까지 이제 아무런 조치 없이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운영이 중단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비상대책 수립 운용 미흡 사례로는 이제 인증 기능에 대한 이제 그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훈련이라든지 연계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그리고 다른 대체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실제로 인증 기능이 이제 떨어졌을 때 대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통제 미흡 사례로는 이제 뭐 체크카드 사용했을 때 이제 이 시스템의 프로그램들이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테스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배포가 진행되고, 배포가 진행된 이후 사용자들이 실제로 해당 시스템에 결제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체크카드 고객이 불편을 겪었던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고요.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각각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텐데,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성능 관리 임계치 설정 및 대응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사용률까지는 좀 버틸 수 있다, 몇 명의 사용자가 들어와도 좀 버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성능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그 보고 체계를 같이 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비상대책 수립에서는 이제 저희 쪽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그냥 관점에서는 뭐 재해복구센터의 전산 자원이나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대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 업무 선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업무들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핵심 업무들을 선정을 해서 이 업무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발생을 해도 10분 안에 복구시켜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역할이 명확하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좋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통제 부분에서는 이제 테스트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테스트들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 테스트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손을 좀 많이 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하는 부분들은 뭐 여기에 지금 QA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전담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실제 배포 그리고 이제 운영 중에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 수행 전략은 뭐 많은 사실 그 수행 전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테스트들이 진행이 될 때는 저희가 프로젝트가 보통 진행이 될 때 이렇게 테스트 단계에서 전개 단계까지를 보통 이제 테스트 단계라고 보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서랑 이제 폴더 이런 부분들로 테스트 계획서 제출 그리고 그 테스트 진척률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또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문서 그리고 이제 폴더로 이제 폴더 체계로 이제 보통은 관리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전개 그리고 배포되는 과정에서 터미널 접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과거에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 그 테스트나 전개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많이들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그 관리 체계를 이제 정규화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솔루션 내에 이제 관리 체계 그리고 이슈 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관리를 하시면서 배포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들 CI/CD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수립을 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이미 뭐 구축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애가 발생을 안 한다라고 100% 확정 짓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가 발생을 하고 제대로 배포가 안 되고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주요 쟁점들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 조직 관리 조직, 성능 운영 시스템의 성능 관리 조직과 내부 보고 체계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느냐, 그리고 수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테스트 역량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테스트 일정을 너무 팍팍하게 잡거나 아니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테스트를 좀 이제 누락하고 간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이런 테스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품질 관리 도구를 통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나 이런 부분들,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프로세스, 뭐 사람의 그 인적 정보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부분들과 만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행 전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테스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간다거나 테스트 방식을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시간에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시간에 진짜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테스트 체계를 갖춰야 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대규모 사업으로 좀 한꺼번에 이제 그 사업으로 이제 테스트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정착시키면서 강제화되면서 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계획이 이제 좀 더 정교한 테스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테스트 계획, 그 테스트를 실제로 수행한 인적 자원에 대한 역량 그리고 양성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험치나 이런 부분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회 버튼을 누르는 거에 대한 그 기능 테스트를 수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조회 기능 하나를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가 생각을 해서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인적 자원에서의 그 역량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들을 축적하고 이것들을 교육과 양성을 할 수 있느냐, 공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고요. 관리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화 테스트 구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테스트 자동화는 이제 요런 이제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프로젝트와 릴리즈 관리.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그리고 릴리즈 단계별로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이런 진척률에 대한 관리 체계를 프로젝트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전부 다 이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내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개발자분들이 보통 단위 테스트에서 많이 테스트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죠. 개발자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자동화 스크립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면서 이제 그 수행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 연동을 통해서 등록을 하거나 자동화 연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는 재사용을 통해 가지고 단위 테스트 이후에 다른 3자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에도 연결지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이런 재사용성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진척 사항이 이제 커버리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지금은 뭐 안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예전에는 뭐 엑셀로 이제 패스 페일 막 하면서 하나하나 뭐 결과 분석 자료나 테스트 결과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이 하나를 테스트 1회차를 끝나면은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진척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고서 만드는 것도 일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보고서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그리고 하나하나 취합하는 것도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진척률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커버리지 분석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뒤에 나올 부분들에서 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결과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 분석 결과를 통해 가지고 개발자의 업무 생산성 측정이 들어가서 다음 회차 테스트, 다음 회차 릴리즈에서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체크메이트로 이제 기능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워크플로우 기반의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이나 아니면은 변경 관리, 공통 모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화 모듈을 이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 친화적으로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이제 저희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많은 분들, 앞에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 말씀으로 이제 들으셨겠지만, 사용자 친화적인 논스크립트 기반의 뭐 이제 스크립트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발자가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했던 이력들을 그대로 레코딩해서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작성되면은 이거는 이제 변경 관리와 그리고 공통 모듈 지원과 같은 이제 재사용성에 이제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기능 테스트들에 대한 그 자동화 그 솔루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테스트 전반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테스트 도구 분석, 뭐 관리, 도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 단계에서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들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이제 사용자 테스트 단계까지 이렇게 사용자 테스트 자동화를 이제 이룩할 수가 있게 되는데,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테스트라는 게 한 번 테스트하고 끝난다 이렇게 돼서는 조금 테스트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테스트하고 끝이다라고 하면은 테스트에 홀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단위 테스트에서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거를 연계를 해가지고 통합 테스트에서도 한번 해보고, 사용자가 직접 해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단계들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이제 그렇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테스트했던 걸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제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들은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재사용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활용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CI/CD 파이프라인 내에 이제 테스트 자동화를 통합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잠깐 경험에서 이제 나왔던 그 얘기들을 좀 드리면은 예전에 그 테스트 자동화를 저희가 구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테스트 케이스가 1000에서 한 1200개 정도 그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배포를 할 때마다 1200개의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하시기는 사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 업무 한 200여 개 정도를 테스트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이거를 이제 배포 직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안정성 평가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라이브온을 해서 이제 운영 직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제로 장애를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포 직전에 테스트 이후 이제 배포 1시간 남겨놓고 장애를 감지를 해서 부랴부랴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고 배포가 한 30분 정도 늦춰지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되는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테스트들이 정말 간단한 테스트였는데 그게 사용자가 테스트를 했다고 그거를 잡아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런 거를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올렸을 때 과연 저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시스템이나 비대면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는 얘기가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헬스 체크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뭐 SMS나 AP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업무 시스템, 비대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동화로 돌리게 되면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PM이나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통해서 감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용자 관점에서의 테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가 절단이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APM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내부 시스템 모니터링에서는 감지를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실제 사용자가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감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 있게 좀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기능 테스트를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제 보통 PC 기능 테스트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2012년부터 PC보다는 모바일에 대한 시장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사용 빈도수도 PC를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중요성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사용 빈도가 많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사용자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이제 생활 패턴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이체를 하고 핸드폰으로 뭐 송금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 계좌를 뭐 조회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사용 패턴이 이제 변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많이 모바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모바일 테스트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기존 이제 모바일 테스트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들, 실제 실물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가 좀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만든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폰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관리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옆에 김 대리님이 가셨다고 하고, 김 대리님한테 다시 가서 뭡니까? 옆팀 다른 데 가셨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지금 완전히 그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관리가 힘드시죠. 근데 이제 체크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에 대한 상태, 누군가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빠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즉각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저는 테스트할 때 하나하나 디바이스들 여러 개 이제 깔아놓고 각 디바이스별로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각 디바이스별로 하나씩 버튼 누르면서 직접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리고 앱이나 이런 것들이 릴리즈 되면서 버전업이 되면은 하나하나 또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좀 테스트를 했었고요. 체크메이트 모바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미러링 기능이나 그리고 테스트, 동시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 테스트가 가능하시고요. 배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이 올라온 릴리즈된 버전을 배포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거나 미러링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과 이제 그 PC 간의 투 채널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2차 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도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테스트를 할 때 이제 그 실물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나중에 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실물 디바이스를 테스트하시는 게, 그리고 버추얼 이제 가상화 이제 모바일을 테스트하시는 것보다 이익이나 아니면 실제 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 테스트 수행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 테스트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성 테스트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서비스를 좀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이런 이제 우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 그런 행위를 이제 성 테스트하는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 테스트 할 때 이제 KPI 지표로, 그러니까 성 테스트 지표로 TPS 응답 속도, 그리고 장비의 자원 사용률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TPS는 이제 그 초당 처리 건수, 초당 업무를 얼마나 처리하느냐인데, 이게 이제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성 테스트를 하면서 나오는 TPS하고 실제로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APM이나 아니면 Q로그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TPS하고 좀 다르다.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이제 성 테스트에서는 API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는 한은 사용자 관점으로 보통은 트랜잭션이 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의 TPS와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서의, 시스템 관점에서의 TPS가 달라서 생기는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데, 사용자는 내가 조회를 한 번 눌렀을 때 1TPS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서버에 조회를 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트랜잭션이 3개다, 4개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서버는 그 순간 받는 게 이제 4TPS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차이로 인해서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의 TPS와 그 시스템 관점에서의 TPS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응답 속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엔드-투-엔드 사용자 관점에서의 응답 속도로 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부하 테스트 툴이나 이런 것들 툴에서 이제 나오는 응답 속도는 시스템 이제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나오는 렌더링 시간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렌더링 하는 시간들은 클라이언트 PC 성능에 좀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능 지표로 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되는 시간보다 데이터를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다 받는 데까지에 걸리는 시간, 이런 거를 이제 평균 응답 속도로 보게 되고요. 장비 사용률은 말 그대로 이제 CPU, 장비의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 테스트에서는 이제 크게 이 세 가지를 성 테스트 지표로 삼게 됩니다. 이제 성 테스트를 하게 됨에 있어서 이제 요구사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요구사항들은 성능 목표하고도 좀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질문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걸리는 시간,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과연 어느 정도의 CPU 사용률이나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요구사항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리 목표, 그러니까 성 테스트 목표들이 나오게 돼서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이제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검증 영역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성능 실제로 이제 그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성능을 볼 것이냐,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볼 것이냐, 이런 성능을 볼 것이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스템의 확장성, 우리가 사용자 유입이 늘어났을 때 확장을 어느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거나, 적정성 검토, 안정성 검토, 가용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능 검증 영역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삼아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 테스트 수행 전략은 이제 보통 이제 테스트가 진행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성 테스트해야 되는 대상 업무들을 이제 쭉 찾게 되고요. 대상 업무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전개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나 이런 부분들, 워크로드를 만든다고 하죠. 예, 성능 목표를 이제 충족하기 위한, 확인하기 위한 워크로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테스트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서는 이제 튜닝이나 아니면은 시스템 이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해당 시스템의 안정성 평가라든지 확장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러닝메이트 툴은 이제 이런 성 테스트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에디터, 그러니까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 에디터, 그리고 실제 그 워크로드와 시나리오를 이제 설정을 하고 부하를 제어를 할 수 있는 실시간 부하 차트와 차트 제공과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 그리고 결과, 테스트 수행 결과를 분석 자료로 만들 수 있는 레포트 매니저와 실제 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이제 보통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의 그 이제 그 그래프 도표와 그리고 테스트 구성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에이전트 서비스, 그러니까 윈도우 서비스 내 에이전트 서비스에서 V 유저라고 하는 가상 유저들이 다수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가상 유저들이 이제 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타겟 서버들, 웹 서버, AP 서버, DB 서버 이런 업무들을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응답 속도와 TPS를 이제 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는 성능 지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금융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하면은 큰일이야, 뭐 그래서 무조건 강제성을 띠면서 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전자금융감독 규정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수 상태가 이제 규정 위반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 행정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챙겨주실 때 이제 저희 체크메이트와 그리고 러닝메이트 이 두 솔루션을 가지고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